홀로 중학교 2학년 딸을 키우는 아버지. 어느 날 학원에 간 딸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애가 막 엄청 울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희 학원 원장한테 성추행 당했다고. 놀란 아버지는 바로 딸에게 달려가는데요. 딸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원 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체 중학교 2학년인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사방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좀 주목을 해주십시오. 중학생 딸을, 내 딸을 좀 도와달라는 아버님의 애끓는 제보인데요. 자, 밤 10시에 전화 한 통을 받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아버지가 30대 남성입니다. 홀로 두 자녀를 지금 키우면서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난 13일 밤 10시가 돼서 딸한테 전화가 걸려고 옵니다. 근데 그 했던 말이 충격적입니다. 학원 원장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딸은 지금 15살, 중학교 2학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가 이 딸한테 자초지종을 물어봤고요. 시험 기간이라서 빈 교실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학원 원장이 다가와서 공부 잘하고 있냐 하면서 은슬쩍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고 하고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교복 단추 한 개가 풀려져 있었는데 그 사이로 원장이 손을 넣었다고 하고요. 이 학원 이 빈 교실에는 원장하고 단둘이 있었고 너무 무섭고 놀라서 움직일 수도 없고 소리도 못 냈다고 합니다. 이 딸, 중학생 딸이 이 학원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 아빠같이 따르던 원장의 이런 갑작스런 스킨십에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학원이 외진 곳에 있고 시간도 늦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딸은 당시 어쩔 수 없이 원장의 학원차를 타고 집으로 가야 했던 상황이었던 건데요. 그때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었고 다른 남학생도 함께 학원차를 탔기 때문에 딸도 무서움을 조금 참고 조금은 안심한 채로 차에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에 따르면요. 남학생이 원장의 옆자리인 조수석에 타려고 하자 원장이 너는 불편하니까 뒷좌석에 타라면서 딸을 조수석에 앉혔다고 합니다. 이후 원장이 남학생을 내려준 뒤에 또다시 데려다주는 동안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학원 원장과 딸은 같은 아파트 또 같은 동에 산다고 하는데요. 딸이 혹시 몰라서 친구 집에 가기로 했다고 그냥 여기에 내려달라면서 낯선 아파트에 내렸고요. 집으로 가는 길에 아빠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던 겁니다. 자, 이 따님이 당시 성추행 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또 다른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 아버지 얘기 들어보시죠. 강의실에 혼자 있었는데 원장 선생님 들어와가지고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이제 교복 단추가 이제 하나 풀려 있었는데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서 쇄골이랑 브라켓끈이랑 가슴 위쪽을 이렇게 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혼자밖에 없어서 같은 반 친구들 3명이 있는데 그 3명한테 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대요. 자기 지금 이렇게 성추행 당했다 너네들 이런 적 없었냐 이렇게 했더니 자기들도 다 가슴 만지고 그런 것까지는 없어도 막 다리를 쓰다듬거나 등을 쓰다듬거나 그런 적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그럼 결국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학원에서 한 반에 4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4명 아이들이 다 여자아이들이었는데 4명이 약간씩 다르지만 다 이런 성추행 비슷한 걸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보자의 딸은 뭐 완전히 지금 이런 뭐 가슴까지 만지려고 했었던 추행을 당했고, 한 명 아이도 뭐 그렇게까지 추행은 아니었지만 선생님이 허벅지 쪽을 만진다든가 장난식으로 막 스킨십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 명도 등을 쓰다듬거나 헤드록을 한 적이 있었어라고 얘기했고, 또 한 명은 의도적으로 다리를 만지거나 의도적으로 안으려고 한 적이 있었어라고 얘기하니까 한 반에 있는 아이 4명이 지금 다 약간 그런 느낌의 스킨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불순한 의도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14일에 학원 원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방금 그 설명 들으신 그 중학생 아이들의 증언 녹취가 다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미성년자이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직접 들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보자께서 학원 원장을 고소한 후에 갑자기 여기저기서 연락이 쏟아졌다고 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우리 좀 살려줘. 바로 학원 원장의 아내가 보내온 메시지인데요. 역시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저희 친누나에게 카톡으로 메시지가 와가지고 평소처럼 헤드락을 걸다가 그 사단이 났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 보고도 헤드락도 성추행이면 성추행인데 왜 이렇게 저희 누나한테까지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거기 뭐 와이프가 저희 둘째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랑 얘기 좀 하자고 누나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고 성취 집에 혼자 있냐 뭐 자기가 찾아와도 되겠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한테 차단하고 문 열어주지 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아니, 선생님 둘째 아들은 몇 살인가요? 6학년이요.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집에 혼자 있는데 거길 찾아와가지고 이걸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지난 14일 제보자가 원장을 고소한 후에 학원 원장 부부가 제보자의 가게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당시 흥분한 상태여서 그냥 가라고 했고 대화를 거부했는데요. 그러자 원장의 아내가 제보자의 친누나에게도 연락을 했던 겁니다. 실제 보내온 문자를 보면요. 평소처럼 헤드락을 걸다가 그 사달이 났나 봐. 너무 친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나 봐. 자기가 말 좀 잘해줘. 고소장 보니까 우리 죽으라는 거네. 우리 좀 살려줘 제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고요. 제보자가 연락을 차단해 놓자 원장의 아내는 초등학교 6학년인 제보자의 둘째 아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이고, 누나에게 나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줄래? 얘기는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집으로 갈까? 이런 말을 했던 건데요. 어떻게 이런 연락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한테 야 니네 누나 좀 만나게 해주라. 내가 좀 설명할 게 있어. 아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자 팀장님 저희 제작진도 그 해당 원장 측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건 반장의 제작진들이 사실은 그 원장이 연락해서 무슨 말이 이렇게 많은지 들어보려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현재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다라면서 말을 아끼는 맛을 보였는데요. 또 제보자에 따르게 되면은 그 학원이 폐업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어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 원장 지인한테 소문해서 물어봤더니 뭐 폐업을 하러 갔다가 최근 또 안 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하기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를 아직까지는 모른다고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 전해 듣기로는 그 학원이 뭐 폐업을 하기로 했다 뭐 이런 풍문이 들려서 저희가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원래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가 최근에 다시 계속 학원을 운영하기로 마음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왜 갑자기 이렇게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까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무엇보다 이 제보자 아버님은 내 딸, 중학생 딸을 지켜주지 못한 나 자신한테도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어보시죠. 만약에 내 딸이 그랬으면 난 진짜 경찰이 오고 없다 이렇게 잡아 죽인다 생각했었는데 막상 제 딸이 그렇게 되니까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화나고 애한테도 두기도 미안하고 그냥 최대한 처벌받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네요 지금은. 자 교수님 아까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저 학원 원장과 피해 중학생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산다. 자 그러다 보면 결국 뭐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 뭐 하다 보면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화상을 입었는데 그게 딱지가 조금 떼려 그러면 그 딱지를 또 건드리고 그럼 썩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아이입니다. 얼마나 자기 지금 감수성도 예민하고 사실은 자기 몸의 변화도 이렇게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게다가 이 원장이 초등학교 때 4학년 때부터 아버지처럼 의지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집을 계속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원장 차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뭐 기겁을 하고 불면증도 호소하고 뭐 이렇게 고통스러워한다는데 글쎄요 저는 이렇게 같이 같은 동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좀 고심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초등학교 아이한테 연락하고 이런 가해도 사실 2차 가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도 멈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뭐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